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1일인데요. 지금 밖에는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서 삼재와 방생, 과연 삼재란 무엇이고 방생은 무엇이냐, 두 번째 신강신약사주는 무엇이냐, 또는 관운이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은 이 명리학을 무시하는 말투로서 통계학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앞에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제 눈동자가 어디를 봐야 이게 정상적으로 보일란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도 엄한 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카메라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차츰차츰 해보면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삼재와 방생, 신강신약, 관운, 통계학.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음 네 번째 강의까지 해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미시라든지 속설이라든지 유언변은 정리를 끝내고, 다섯 번째 강의부터는 본강의로 들어가서 팔자란 과연 무엇이고 사주란 무엇이고 사주와 팔자는 있느냐 없느냐부터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제가 하나하나 증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항상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강의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듣는데, 인터넷 강의든 유튜브 강의든 학교에서 듣는 강의든 이게 명리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강의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다, 또는 이해가 잘 안 간다, 또는 헷갈린다 라고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가르치는 강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보니까 강사가 자세히 모르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강사가 자세히 모르고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그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강의를 보든 듣든 이 유튜브로 강의를 듣든 보든 만약에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리고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강의는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으면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수강생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알아듣지도 못할 강의를 뭐하라고 듣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삼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재, 과연 삼재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삼재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세 가지 띠가 9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9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면서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 말은, 예를 들면 재물손재, 돈이 돈으로 손해를 본다, 사업이 망한다, 또는 이혼한다, 또는 사별한다 등 이런 사를 삼재라고 하는데, 또 더 웃기는 말은 3년 동안 들어오는데 첫 해를 들어오는 삼재를 줄여서 들삼재, 2년째 되는 해를 삼재가 들어와서 2년이 되는 해를 누워있다 그래갖고 눌삼재, 삼재가 들어와서 3년이 마지막으로 3년이 되는 해를 나가는 삼재다 그래갖고 날삼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너 올해부터 삼재가 시작이, 작년부터 삼재가, 아니 올해부터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작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너 굉장히 힘들지. 게 뭐라 하냐, 나 작년에 태어나서 그렇게 돈 많이 번 것은 작년이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삼재는 재물손재 또는 사업이 망한다, 이혼한다, 사별한다, 이런 재앙을 삼재라고 하는데 돈을 벌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
그런 삼재도 있는 것이여. 그런 삼재를 복삼재,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으면 평삼재, 망하거나 돈이 망하거나 나가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때 악삼재 이렇게 말한다라고 또 무슨 말을 만들어내는데 참 한심한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삼재는 미신이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재, 세계 인구의 75억의 인구가 띠가 12가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띠가 12가지에 삼재 3년 동안 세 띠가 3년 동안 재수없다 이 소리니까 세 띠를 묶어버리면 5천만 명을 세 띠로 묶으면 4분의 1이 됩니다. 5천만 명의 4분의 1은 1250만 명입니다. 1250만 명입니까? 1200만 명입니까? 1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1250만 명,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은 전부 12가지 띠로 되어 있습니다.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염소띠, 귀신띠, 닭띠, 개띠, 돼지띠, 12가지 띠 중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 중에 10띠가지, 12가지 띠 중에서 3가지 띠를 묶어가지고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런데 5천만 명을 3띠를씩 묶어버리면 한 띠가 125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250만 명이 3년 동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4명 중에 1명이 3년 동안 망해버리면 과연 그 사회가 조용할까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것은 그 3띠가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3띠가 그 3띠를 제외한 나머지 3띠가 또 3년 동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띠가 3년 망하고, 예를 들면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3년 동안 망하고 나면 뒤를 이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또 3년 동안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3띠가 6년이 지나고 나면 3띠가 망했고 또 3띠가 망해서 6가지 띠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12가지 중에서 6가지 띠가 6년 동안 망해버리고 나면 절반이 망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6년이 지나고 나면은 2,500만 명이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2,500만 명, 아니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망해버리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아이고, 한심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라도 삼재 하는데 삼재는 미신일 뿐만 아니라 허구맹랑한 소리고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3번, 망할 수 있는 기회도 3번이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9년마다 한 번씩 망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7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9년마다 한 번씩 망하면 8번은 망해야 된다. 여러분들 70살까지 사신 분 중에서 8번 망한 사람 있을까요? 아이고, 8번 망해버리면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종교 불교에서는 삼재풀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방생들을 하는데요. 방생이랑 뜻을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놓아준다, 풀어준다.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잡아서 사서 삶아서 먹어버리니까 죽어버릴 생명체를 풀어준다, 놓아준다, 살려준다. 이것을 방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방생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절에 있을 때도 방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중이냐, 그런데 뭐 중은 중입니다. 그런데 땡중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땡중입니다. 중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내 팔자가 중이 될 팔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중생활을 접고 지금은 뭐 땡중도 기고 그냥 사람입니다. 중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생절에서 하는 지금 뭐 3월 3일 날입니까? 또 조금 있으면 뭐 가을에 또 방생을 하고 한다고 해서 뭐 거북이라든가 뭐 붕어라든가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사서 가서
놓아준다, 풀어준다, 살려준다 해가지고 방생을 하는데 그 방생도 제가 보기에는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영산강에 사는 물고기를 방생한다 해가지고 영산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강에 갖다 풀어준다, 놓아준다, 살려준다 해보십시오. 영산강에서 살던 물고기가 한강에다가 갖다 풀어주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아이고 넓고 좋다고 오메 이런 좋은 세상이 있었네 할까요? 그걸 안 하면은 그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하느라고 고생을 할까요? 그냥 오메 이렇게 넓은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때가 몰랐네 그렇게 할까요? 저는 영산강에 사는 고기는 영산강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강에 사는 고기는 한강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산강에 사는 고기를 한강에 갖다 풀어준다거나 낙동강에 사는 고기를 잡아서 방생한다 가지고 한강에 갖다가 풀어준다거나 이것은 고기에게는 크나큰 고역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고기고 저 말이 안 통하니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크나큰 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서 사신 분은 부산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서울 가서 사시라고 하면 그 적응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서 사신 분들은 부산에다 가서 살으시라고 해도 그것도 힘듭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수입산 외래종을 사다가 그것을 갖다가 방생을 한다고 여기저기 강이나 또는 저수지다 풀어놓으니까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지뢰종이 생태계에서 많이 멸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낙동강에 사는 고기는 낙동강에서 살아야 됩니다. 한강에 갖다 놓으면 뭐 살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 적응하는 데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됩니다. 또 외국산 물고기를 사다가 저수지라든지 강에다 버려놓으면 우리나라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나라 순종 물고기라든지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방생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삼재와 방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지금 카메라 앞에 켜진 것을 보니까 13분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긴 시간을 강의를 안 했나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중에서 또 더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당신 팔자를 보니까 관운이 있다. 그래서 공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관운이란 것이 팔자에 무엇을 보고 관운이라고 한다냐라고 보니까 팔자 내가 정관이 들어있냐 편관이 들어있냐를 가지고 관운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팔자에 정관 편관이 들어있으면 관운이 있으니까 공문을 해야 될 팔자다. 정관 편관이 없으면 관운이 없으니까 공문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50명의 팔자를 감정을 해 보니까 그 50명의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그러면은 팔자가 시중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관운 또는 편관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보통 관운이라는 것이 정관 편관을 말하니까. 그래서 50명의 팔자를 제가 감정을 해 보니까 50명의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팔자에 정관이나 편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7명, 팔자에 정관이나 편관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만 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팔자풀이를 할 때 관운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것을 보면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팔자에서 정관이 있느냐 없느냐 편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속설이고 유언비어고 미신이지 관운이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근거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학문은 진리일 때 가치가 있지 개인적인 생각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말하는 관운하는데 관운도 거짓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 속설 미신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왜? 관운이 공무원이 될 사주인데 공무원들은 모두 관운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팔자를 빼보니까 관운이 안 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냐 그 말이야. 오늘은 삼재와 방생, 신강, 신약, 관운, 통계학까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강, 신약, 통계학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